안녕하세요. 승현이 가족입니다. 어, 아기가 방학 시작하고 첫날에 이 용화산에 와서 찍었는데 어느덧 아기 방학이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어, 방학 첫날에 왔던 데를 다시 와봤는데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날씨가 조금 풀려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 덥고 그냥 그랬는데 물론 지금도 덥긴 덥습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좀 선선하니 그나마 낫구먼요 지금. 今日行ってみて最後の日だから四波山っていう山登ってきて最高気温が33度だったから今何度かわかんないけど暑くてなんか蚊に刺されような蚊がいっぱいいてそれでちょっと疲れたりとかちょっと蚊に刺されそうな蚊の音がうるさいのでちょっとだけなんかイラついたっていうかそういう感じがしたけどここ来てみたからちょっと嬉しい感じとかしてなんか心の中でやったみたいな感じでなんか達成したようにそんな感じが湧きます。夏休み過ごしてみて日本だったらなんか自転車乗って秋菓子公園に行ってお魚釣ったりとか運動してたんだけど韓国に来てから運動したりとか遊びに行ったりとか川に行ったりとかあとは美味しいもの食べたりとかアイスクリームとかも食べながら2ヶ月近くちゃんと過ごしました。であとに日本よりかは楽しいけどちょっと山がなんか階段道みたいなところもあったりあとは急に上がったり下がったりするからそこは疲れたです。疲れました。지난번에 이어서 좀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느낀 거를 좀 오늘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애기 방학 때 학동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방학을 했어도 학교에서 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돌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저희가 맞벌이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학교에서 맡기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맞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계속 방학 동안 쉬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다른 그 애들도 보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있다 보면은 이제 학원 다니고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돌봄 가는 애들도 있고 학원 가는 애들도 많고 뭐 각자마다 이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애기도 봐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새학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또 이제 거기에 그 진도에 맞춰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학원 같은 데도 보내고 하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뭐 크게 힘들지만 않다면은 힘든 사정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애기랑 이렇게 한 달 동안 같이 있는 것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한 달 동안 같이 시간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있을 적에 너무 그냥 막 일에만 이렇게 시달리고 살았었는데 한국에서는 굳이 그 정도로 해야 이게 생활이 유지가 되나 싶은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네요, 제가. 일본에서는 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힘듭니다. 엄청난 그런 막 부유한 그런 데가 아니고서는 좀 힘든데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막 사교육 이런 것만 엄청 시키거나 그렇게 욕심만 안 부리면은 충분히 혼자서 벌어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그런 게 좀 잘 돼 있어요. 뭐 세금 같은 거나 총괄적으로 보자면은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돈 버는 것도 조금 일본 사람보다 좀 더 벌긴 하지만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돈 버는 수준이. 근데 이렇게 사회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적으로 보자면은 한국이 좀 더 사람들이 좀 숨통이 트이게는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일본에서는 너무 그냥 막 목 졸라듣기 막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오늘을 버티면은 내일을 또 어떻게 버티지 좀 그런 게 좀 많이 심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저희가 일본에 있을 적에 뭐 못 먹고 사는 그런 정도도 아니었는데 그런 가정에서도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진짜 많이 없어요, 별로. 또 뭐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이제 좀 적응을 하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아직 제가 일본에서 산 세월이 훨씬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본도 한국 정도만 되면은 진짜 살만할 텐데 딱 그런 걸 진짜 많이 느낍니다, 진짜. 일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일에 대한 융통성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랄까 1mm만 뭔가 틀려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야 이 정도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는 그냥 거시기 하면 딱 그런 좀 융통성 그러니까 좀 인간다운 게 좀 뭐 어떤 효율적인 게 이런 게가 좀 잘 돼 갖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1mm만 틀려도 이 처음부터 다시 해라 딱 그런 게 엄청 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막 엄청 신중하게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숨통이 막히는 좀 그런 게 좀 심하게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이렇게 쳤을 때 저희가 맞벌이 부부로 안 살고도 이렇게 애기랑 한 달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좀 그렇게 이제 정리가 좀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일본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일본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비교하고 있는 그 분야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이런 분야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지만은 당연히 일본도 한국보다 좋은 점이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방학을 애기랑 같이 보내면서 애기랑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여유나 또 뭐 어디 뭐 먹으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걸 이렇게 겪으면서 느낀 것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애기도 아까 얘기하는 것이 뭐 이것저것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뭐 일본에서도 그걸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려고 하면은 좀 되게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아빠도 이야기하고 그랬은 게 이야기 나눴은 게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려왔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야 한국도 똑같다 어쩐다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그 미성년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좀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성숙한 성인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은 좀 더 뭐랄까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느 나라를 가건 지구 어디를 가건
공기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산소가 없는 데가. 근데 어떤 나라는 와 공기가 좋다 그럴 수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공기가 별로 안 좋네 그러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나라나 다 사람 사는 사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다 똑같이 존재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완벽하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극단적으로 양극화시키는 그런 식의 그 판단, 아니면 그런 식의 편애,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그 정도의 그 판단력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번에는 이렇게 영상을 요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도 재밌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